안녕하세요. 예, 이제 드디어 2018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여기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최종적으로 개정된 게 10월 8일 날 국무회의 통과됐습니다. 근데 아직 공포는 10월 16일 날 한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못 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출제하고 안 하고는 뭐 출제위원회의 마음이겠지만 출제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만약 시험에 나오면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이제 바뀐 게 4가지죠. 5년에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10년으로 바뀌었고요. 10년. 이 10년은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갱신된 임대차면 만약 6년, 7년 된 거는 6년, 7년 돼도 가만히 있어버리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되죠. 그 법정 갱신되면 그는 또 10년까지 주장할 수 있대요. 법무부 최종 해석이. 그러면 이제 6년, 7년 된 거는 주인이 만기 1개월 전까지 나가라고 하면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거는 10년 보장 안 됩니다.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권리금 회수기에 3개월 동안 보장해 주는데 이게 6개월로 바뀌었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계약 체결해달라고 하면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안 되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였는데 그 준대규모 점포가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이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는 걸로 바뀌었고요. 10월 16일부로 바뀌니까 공포되니까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4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똑같습니다. 뭐 인원수 5명 이상 30명 이하 이런 게 똑같다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제가 그래 프린터 위원회 4개 내드렸잖아요. 거기에 이거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똑같다고요. 예,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간이라서 저도 개인적인 제 홍보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사이버대 가실 분들은 제가 추천을 하면 30% 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단국대 대학원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 혹시 가실 분이 있으면 역시 30%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줍니다. 죽전에 있는 단국대 MBA 경영대학원 MBA 과정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학교 가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5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입니다. 시험에 휴폐업에 대해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1번 3월 이상이 아니라 3월 초가죠. 초가. 지금 동형 모의고사나 이게 백선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쉽게 내면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 가서 고통받는 거고 지금 고통받은 만큼 실제 시험에 가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냈는데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 점수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기 위한 이 복선을 까는 걸 뿐입니다. 자, 그래서 3월 이상이 아니고 3월 초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이 맞네요.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근데 지금 딱 3개월만 휴업해도 처벌 안 받죠? 3월 초과니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그래서 3월 이하 휴업하는 경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3번이 맞습니다. 딱 3개월만 휴업했기 때문에. 4번 휴업 4번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 모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했는데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가 안됩니다. 재개, 변경신고만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 되지 않는 게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 안됩니다. 고용신고,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등록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또 전자문서 되지 않는 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정신청,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안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역시 전자문서가 안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왜 전자문서로 안되냐,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입법의 불비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안된다. 5번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 모두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휴폐업할 때 이미 첨부를 했기 때문에 재개, 변경할 때는 첨부할 수 없죠? 없습니다. 등록증 이미 반납하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51번에 답 3번입니다. 52번 자,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85제곱미터 주거용이 아니고요. 주거용이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를 곱하면 되죠. 업무용이니까 0.9%를 곱해야 됩니다. 일단 업무용이라는 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2,600에다 월세 20만 원이면 4,600밖에 안 되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면.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70을 하면 27은 14, 1,400 더하기 2,600 하면 4,000이죠. 4,000 곱하기 업무용이니까 주거용이 아니니까 0.9를 곱한다고요. 49, 36, 36만 원입니다. 근데 총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양쪽 쌍방 각각 받으니까 총액은 72만 원입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쌍방인지 쌍방에게 각각 받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야 된다. 다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이렇게 특정하면 곱하기 2 할 필요 없죠. 아무 말 없이 총액 또는 총액이 없어도 보수는 얼마인가 하면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답 5번입니다. 53번 지금 52번도 중개보수도 반드시 계산하는 거 한 문제 나오고 꼭 이 문제를 떠나서 그 다음에 53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5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X. 2번은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20명이 아니라 이게 얼마입니까?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5 빼기 2는 3, 30명입니다. 30명. 5 빼기 2는 3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성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4번이 맞습니다. 지정 취소 부운정 1회 5가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는 없죠.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가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55번에 7번에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가장 올바른 설명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1번 이 경매는 어렵습니다. 경매는 뭐 어려워서 지금 전혀 모르는 것이면 거기에다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경매는 어느 누구한테 배워도 이걸 완벽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입니다. 자, 1번은 매각 결정 이후 배당 실시 이전까지 배당 요구하면 된다 했는데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됩니다. 종기를 마지막 기일을 종기라고 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면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한이 도래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매각대금의 10%.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그 암기 프린트 56번 10분의 1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수보증금은 경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그 다음에 2번에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이 세 개가 경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겁니다. 세 개 꼭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4번은 두 가지가 아니라 매각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매각 방식은 세 가지다. 두 가지가 아니고. 그 현실적으로는 거의 기일 입찰만 하고 있습니다. 호가 경매는 부동산에 대해서 안 합니다. 그러나 법은 재량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기일 입찰이나 호가 경매는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할 수 있다.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입찰할 수 있는데 1기일 2회 입찰에서는 가격을 깎아주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금 납부하고 6개월 경과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부동산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부동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명도소송밖에 없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차순위 매수 신고는 2016년 12월에 신설됐습니다. 자, 그래서 54번에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4번에 3번, 55번에 변경신고할 수 있는 것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변경신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3번에 거래 예정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번 나옵니다.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은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할 때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할 때 그 물가가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하는 것도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5번 나와요. 거래 예정 가격은. 근데 여기는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죠. 시세.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그 다음에 7번에 매수인 중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게 X죠. 추가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했는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매수인이 만약에 A, B, C 3명이 있는데 여기 한 명이 D가 추가되면 D는 추가되는 것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가 안 되고요.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세 가지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 15번에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변경 신고할 수 없는 게 5번, 7번, 8번입니다. 56번 중개상물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1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이런 게 한 200개 지문 중에 3개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게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좀 일목요연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리하려면 시행령 38개 조문, 시행규칙 29개 조문 약 70개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그 만약에 1번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답으로 하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모르면 정답에 영향을 미친 건 딱 한 번이라고요.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 물론 뭐 과태료 구체적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사무소 설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구체적 요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게 한 3개 지문 정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모르면 이건 답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2번이 답입니다. 무등록업자가 중개하다가 적발된 경우 행정질서벌이고 무등록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행정형벌이다 했는데 틀렸죠. 무등록업자라도 한두 번, 한 번만 딱 중개했다면 중개는 가능하죠. 한 번만 중개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무등록업자라 하더라도 중개는 해도 된다고요. 딱 한두 번만 했다면 행정질서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법정 중개대상물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한다. 법률로 규정된 중개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추지 않아도 중개상물이 된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중개상물로 보아야 한다. 예, 그래서 단순히 입주권이라고 하면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죠.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고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시중에 이게 틀리게 강의하는 분도 많아요. 아마 혹시나 다른 분 강의 들어보고 제 강의 들어보고 서로 틀리게 한다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 견해가 다르다는 거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는데 즉 국유재산이 중개상물이 되는지 여부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일반재산 또 어떤 이 일반재산이 옛날에 잡종재산이었죠.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니까. 다만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 지금 재공고 입찰에 붙여서나 또 유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중개사물이 아니지만 일반 재산은 원칙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57번 답 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은 사망, 해산의 경우 그 순간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 취소 없어도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일신 전속이라는 말은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등록관청은 사망하면 역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취소할 때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3번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게 틀렸죠? 사망하는 순간, 숨 끊어지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일신전속적이므로.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개인 사망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 취소돼도. 다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죠. 그리고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예,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대표자이 어떤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58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1번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정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완성 시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금인 신청을 해야 된다 했는데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할 수 있습니다.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현실적으로는 금인 받아주더라도 공짜로 해야 돼요. 근데 법무사들은 돈 받고 해요. 한 10만 원 정도 받고. 그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등기 신청할 때 법무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 금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는 되어야죠. 기재는 되어야 합니다. 금인 신청할 의무는 없지만. 4번 금인, 이것도 4번도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금인계약서 필요제기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출제됐다. 4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령 X입니다. 5번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강의실은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근데 실무교육을 위탁받는 기관은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9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1번은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신청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했는데 발급받은 신고 필증의 정정상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2명 답니다. 매수인, 매도인. 거래 당사자,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맨 밑에 적어놨죠? 이건 일방. 한 사람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고. 거래 당사자 2명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2번도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개업공개사가 해제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올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이 표현은 내년부터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실무도 출제하겠다고 예고가 돼 있죠. 시험 공고문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상 해제만 하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계약서입니다. 4번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즉시였는데 전부 지체 없이로 다 바뀌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것은 즉시가 전부 지체 없이로 바뀌었다. 지금 즉시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즉시는 우리 휴업했다가 재개신고하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정 재교부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지체 없이도 이거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처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만 골라내지는 않겠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에 즉시가 모두 지체 없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9번의 답 5번이고요. 6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 완성된 후에 이 말이 틀렸습니다.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실무교육 강사요건입니다. 실무교육 강사요건을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 공인중개사 등 3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래서 경력이 가장 짧아도 되는 게 뭡니까? 7급이 아니고 박사죠. 박사는 경력 필요 없어요. 박사 학위만 받으면 된다고요. 7급은 6개월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 지문입니다. 이거 강사 요건 일단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지, 대표자 또는 임원이 틀렸죠?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대표자이었던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답입니다.
등록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예. 옛날에 사유에 해당되는데 지정요건 적합 여부하고 두 개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4번이 답이기는 합니다. 역시 이 4번도 시험에 그렇게 뭐 해마다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딱 지금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금고형 자격 취소된다 했는데 이 법에 의한 징역형만 자격 취소되죠. 이 법에 의한 징역형만 자격 취소되고요. 저 법에 의한 징역형, 금고형, 집행유예도 등록은 취소됩니다. 결격 사유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 다 결격 사유죠.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집행유예 받아도 등록은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되죠. 따라서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 취소됩니다. 집행유예돼도 이 법에 의한 징역형 집행유예면 자격 취소됩니다. 왜냐하면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제 뭐 교도소 가야 되는 경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집행유예돼도 자격 취소된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6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도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잘못 말했네요.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2개 맞죠?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중개인도 있습니다. 3개입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니까 2개 맞습니다. 종별.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개입니다. 무등록 2번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해도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약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취지가 뭐냐면 이런 취지로 출제가 됐었어요. 기출문제. 자격정지는 길어도 6개월이니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임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소속 공인중개사인 상태에서 이중 소속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 6개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격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임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실제는 이 똑같은 지문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 3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암기 프린터 54번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청문, 의견 진술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요. 시행령 28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자격 취소의 경우 청문이고요. 자격 정지의 경우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이것까지
한 후에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합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5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6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설명한다는데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그 설명 듣고 마음에 들면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2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의뢰인 등에게 임차 의뢰인 틀렸습니다. 임차 의뢰인이 모르잖아요. 우리 학원이고 책상이 몇 개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임차인한테 물으면 알 수가 없죠.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임차인은 지금 아직 임차하려고 하지 여기 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뭐냐 학원 학생이 몇 명이냐 이런 걸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되지. 지금 새 들어올 사람한테 물어보면 지금 나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2번하고 3번 둘 중에 답을 골라야 되겠죠. 2번은 매수, 임차 의뢰인, 3번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쌍방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은 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쌍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틀렸습니다.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이 아니라 3년 동안 보존입니다. 3년. 3년이니까 어떤 분이 이게 지금 5번에 거래계약서를 포인트로 생각하고 5년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래계약서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3년 보존하라 이 말이죠. 그 지금 확인설명서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약서 보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6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1번 주택인 경우 구체적인 요율과 한도액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네,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죠. 2번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적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개업공개사가 가입한 보증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 손해배상 세 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 즉 직원의 고의가실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착오로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을 설명하여 매수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예, 금지행위 이게 법 제33조 금지행위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지행위는 거짓된 은행 이런 거는 일부러 알면서 속이는 게 거짓된 은행이고 모르고 지금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한 거니까 금지행위는 아니다. 법 33조 맞습니다. 착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부러 속인 게 거짓된 은행을 한 게 아니고. 4번 개업공개사 등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은 이 법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3조. 예,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고 법 29조 2항에 따로 규정하고 있고 법 33조 우리 흔히 매무수거 관직상투의 금지행위 암기한 거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 내는 해당되지 않죠. 금지행위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밀 누설에도 등록 취소할 수 없어요. 비밀 누설하면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해야 되겠지만 소송의 계를 죽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는 못해요.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해도. 금지행위라면
등록 취소할 수 있죠. 징역벌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래서 법 33조 금쟁이는 아니라고요. 물론 그럼 비밀 누설해도 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고용해도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데 몰래 고용했으면 보조원입니다.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5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예, 개업공개사가 하면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받아둘 필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마찬가지죠. 중개거래일 경우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도.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64번부터 쉬었다고요. 오늘 거기 문제 내들 핵심 정리 내드렸죠. 거기 가로 안에 보면 답이 자세하게 보면 보이죠. 자세하게 안 봐도 보이네요. 거의. 이거 답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오늘 프린터 내드린 거. 반드시 이거 이때까지 기출됐던 지문들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거 빅데이터로 해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만 추려놓은 겁니다.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빨리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